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 에지 시스템 마스터와 송주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서울교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이 답답함을 느끼셨거나 지금 이 시장 포인트에서 매매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마스터들의 해외 선물 전략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요,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다양한 의견과 함께 궁금한 점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동안에 또 실시간으로 속보도 많이 들려왔어요. 그 속보에 의해서 또 시장 종목이 또 변화하는 흐름이 있는지 또 짚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속보는 뉴욕 증시가 지정학적 우려 부각 속에서 다우지수, 일전에 1부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로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속보는요, 배후 오리무중, 런던 지하철 폭발이 테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2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래요. 최근에 이런 테러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거기에 또 북한 리스크는 워낙 장기전을 끌고 가고는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또 테러에 대한 리스크까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예멘 반군 후티 지도자가 사우디 석유 탱크 공격을 위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우디 쪽에서 오펙 국가인 석유 탱크를 공격 위협을 한다라는 이 내용이 자, 크루드 오일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에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속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제조업 생산이 0.9%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수치는요, 허리케인발 석유 산업이 위축됐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자, 제조업 생산 지수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기업 재고가 0.2%가 높게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와 부합되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네, 이렇게 속보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동안에 곳곳에서 들려온 속보를 저희가 간추려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실시간 속보와 뉴스도 만나볼 수 있는 신세계. 자, 2부 계속해서 에지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하는데요. 마스터님.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실시간 리딩 함께 도와주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1부와 변한 적은 없나요? 지금 일부와 변화 없이 외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 관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좋은 거는 저희의 골드 포인트가 계속해서 더 수익 구간을 내려가 주면서 수익 포인트를 계속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위에 매도 포인트들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단 신세계에 뿌려드렸으니까 신세계에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바로 신호 신청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세계 통해서 골드 신호를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골드 매매 아주 좋았겠네요. 네, 월요일장에 이어서 금요일도 골드로 큰 수익과 함께 좋은 전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포인트 때문에 제가 골드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드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오늘장에는 통화랑 지수 모두 다 깔끔하게 다 12월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디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링 물량 때문에 해지성 거래가 많이 들어가죠. 해지성 거래가 들어가게 되면은 매수, 매도 둘 다 거래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제대로 원웨이 방향으로 깔끔하게 추세가 나오기가 힘들죠. 파운드 같이 정말 지금 가치 평가가 제대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면은 S&P 같은 지수성 종목들
혹은 뭐 다른 통화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는 횡보장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월물 교체가 제대로 일어났던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거래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좀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롤링 물량이 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골드, 크루드 오일, 뭐 10년 국채 이 정도가 또 되게 적절하겠네요. 그죠. 예. 이미 월물 교체가 깔끔하게 끝난 예. 상품 선물들 위주로 좀 거래를 이어나가시면 좋은 장입니다.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월물이 이렇게 교체되는 순간에 이런 부분들 짚어보셨고요. 그리고 상품에 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골드 같은 부분은 1327.1달러에서 더욱더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네요. 자, 그렇다면은 2부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 살펴보시죠. 앞서서 속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2491.25포인트, 2491포인트는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네요. 이전과의 수치를 비교를 했을 때는 더욱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2490선은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은 5,9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와는 다르게 앞서서 송주식 해설위원이 말씀처럼 기술주가 이끌어가고 있는 나스닥 오늘은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유로 FX도 볼게요. 자, 유로 FX는요, 1.202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골드는요, 1327.1달러에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 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49.92달러. 다시 위쪽으로 가네요. 이 정도면은 50달러 재도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시간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이 다시 좀 7달러 선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 눌렸다가 다시 또 위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아까 네. 그런데 앵커님 말씀대로 그런 재료, 지역적인 재료라면 네. 지역적인 뭔가 분쟁에 의한 재료라서 50.50을 넘어선다면은 네. 사실 상단으로 좀 상당히 큰 폭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예, 뭐 제2의 뭐 걸프전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중동 쪽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나 뭐 이란 이쪽에 대한 재료들은 사실 그 크루드 오일 차트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100틱, 150틱 이상 순간적으로 급변한다. 그러면은 그 손실 관리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손절을 걸고 좀 큰 폭이지만 제가 아무리 내가 포지션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큰 폭의 손절 정도는 걸어놓고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트레이딩 팁이에요.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또 속보 말씀드렸잖아요. 예멘 반군 후티 지도자가 사우디 석유 탱크 공격을 위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런 이슈가 또 크게 작용하는 상품 크루드 오일인 만큼 이런 이슈 리스크가 불거져 나올 때는 위아래쪽으로 가격대를 잘 잡아서 또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49달러 후반대이기 때문에 5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는 또 상방 쪽으로 크게 열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장인 만큼, 가격대인 만큼 그 앞뒤로 가격 대응 잘 해보셔라라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오일을 지금 또 계속 49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뭐 50달러 돌파 이후에 대한 뭐 큰 밴드, 뭐 크게 좀 밴드를 잡아주신다면은 어떤 가격대일까요? 사실 저는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 트레이더님 분들께서 마음속에서 이미 매수와 매도 비중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부분을 결정하셨을 거라고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50달러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매수로 올라갈까 매도로 내려갈까 계속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기관 트레이더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거래 물량은 매수 매도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죠. 지금 상태에서 베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매수 포인트들을 미리 아래쪽에 잡아 놓으시고, 그죠? 과거에 매집해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올렸던 부분 자리들을 기다리셨다가 떨어진 차트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깔끔한 매매입니다. 굳이 지금 차트에서 매수를 따라가시거나 혹은 매도를 예측하셔서 매도를 치시거나 하는 관점을 갖지 마시고요. 예, 그냥 아래쪽에서 매도 관점을 기다리시고, 만약에 매도 추세를 보내고 나서, 한참 보내고 나서 매도 추세를 그래도 잡고 싶다. 뒤늦게. 그러신 분들께서는 지금 50.10에서 살짝 매도 포인트 저항을 주고선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로 만약에 틱수가 강하게 70틱, 80틱씩 빠진다.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 치시면 됩니다. 그 관점으로 큰 틀에서 확실하게 기관들이 어디서 매도가 들어가고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고 관점을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 기준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50.00에서 고민이 되신다. 안 들어가시는 게 답입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역시나 뭐 트레이더이기 전에 모두 사람, 인간의 또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여기서 매수를 쳐야 된다, 매도를 쳐야 된다라는 관점이 부여가 됐을 때 거래 물량 자체도 한쪽으로 기울겠죠. 기관의 숫자도 많이 기울고 거래 물량도 기웁니다. 그래야 차트가 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추세를 보낼 수가 있죠. 그 관점이 반드시 첫 번째로 트레이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아래쪽으로 가격이 눌렸을 때 그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나 할까요? 지지되는 자리는 어떤 가격대로 보시나요? 지금 신세계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잘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로 매수 매집이 있었던 구간은 지금 49.41에서 지금 아래 49.15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첫 번째 매집이 있었고요. 저 아래쪽에도 더 많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왔죠. 이번에 추세가 올라올 때 계단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매집 구간들이 깔끔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강추세가 나온 가치평가 구간에서는 매매 포인트가 많아진다. 이 포인트를 전부 다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 포인트를 일단 신세계로 뿌려드렸으니까 그 포인트들 보셔가지고 제대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지되는 가격대는 49.41달러 그리고 그 위는 51달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49.41이 아니고요. 49.15 그리고 49.41. 네,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점 매수 그리고 지지되는 가격대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지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일부에서 이제 개장을 하고 난 후 30분이 지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해설위원님 보고 계시나요, 지수? 네. 네네. 뭐 역시 나스닥과 다우 그리고 S&P 간의 움직임에 조금 구분은 되는데 사실 거래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아까 AG 시스템 그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롤오버 물량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이 뭔가 9월물에서 12월로 옮겨가면서 뭐 큰 방향성을 잡아갈 분위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지션을 잡아간다라면은 굳이 오늘일까 싶고요. 지수 쪽은. 이렇게 흐름들을 보세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 뉴스 나오는 것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케인이 뭐 그랬으면 안 되겠지만은 사실 허리케인 피해가 어느 정도 조금 예상치보다 커서 사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소비가 확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 섹터를 나눠서 내수 쪽 소비 이런 기업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주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아마 조금 앞으로 한 9월, 10월 지수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수 하면은 또 이제 연말에는 각종 지수가 이제 산타랠리로 좀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또 산타랠리까지 이제 후반대 이제 하반기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지수에 대해서 자, 위쪽으로 상승 가능 여력이 좀 남아 있는지 마스터님의 일단 의견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이어왔기 때문에 모멘텀은 분명히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장에 제가 잡아드렸던 포인트들을 그대로 지금 컴퓨터에 남아있네요. 지금 보니까 매수 매도 관점을
박스권으로 형성했다가 이 부분을 돌파해서 올라탔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좀 드렸었습니다. 월요일장에. 그죠? 그래서 2467.20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보이고 나서 월요일장에 깔끔하게 올라탔기 때문에 이 부분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월요일장에 말씀을 드렸고요. 금주장 내내 상승세를 보여왔죠. 근데 다만 지금 상태가 월물 교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장에 매수 관점을 들어가셨다면 그 물량에 대해서 청산을 들어가시고 다음 주장에 실질적으로 전환된 롤링 물량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추세가 시작됩니다. 그럼 다음 주 장부터 제대로 포인트 추세 관찰하셔서 깔끔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종합적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오늘 장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월물의 변동이라든지 이렇게 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거래를 하다 보면 쉬어가는 습관을 이렇게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굳이 포인트가 없는데 뭔가 심심해서 들어갔다가 이번 주 수익 난 부분을 많은 부분 이렇게 손실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번 주 계속 수익이 났다. 금요일 날 뭔가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들어가서 또 유종의미를 거두고 마무리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런 장에 들어가서 물렸는데 포지션이 뭐 애매하게 뭐 수익도 아니고 손실이 조금 뭐 약손실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말을 넘겼는데 뭐 갭으로 움직여서 손실이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 진입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 최소 한 두세 가지 이상의 근거를 가지고 시장 매수 매도 뭐 진입 자리를 찾으시는 게 조금 좋은 매매 습관을 만드는데 근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분기별로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지표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있는 반면 한창 또 이게 변동성과 이게 활기를 띄워가는 시장이 있잖아요. 자, 그럼 매매 포인트가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나는 오늘 꼭 매매를 해야 되겠어 라고 그런 생각에 보시면은 시장에서 어떻게든 좀 포인트를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신다면 일단 수익보다는 손실에 좀 가까운 그런 매매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또 오늘 같은 날이라면은 그동안 또 궁금하셨던 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그런 분석들 있으시면은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5500님이 보내신 문자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갈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상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앞서서 해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심하세요 이분은. 네. 해설위원님 어때요? 뭐라도 벌어서 이렇게 주말 사이 용돈을 쓰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아까 마스터님 말씀대로 한번 쉬어가라. 1년에 4번이에요. 3, 6, 9, 12월. 뭐 이런 시기가 또 그 달에 2, 3일입니다, 지금.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습관을 기르고 차라리 이런 펀더멘탈적인 뉴스들을 찾으면서 조금 이렇게 경험치를 쌓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 쿼드러플 러칭 데이였잖아요. 위칭 데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서 이제 만기와 함께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마스터님께서도 너무 좋은 자리들을 지금 두 가지를 크루드 오일과 골드 다 찝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 같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스터님 지금 이 답답해 하시는 시청자님을 위해서 어떤 답변 도와주실까요? 저는 지금 시청자님의 단어에 이미 해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품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 선물을 하지 마시고요. 상품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일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수 그리고 통화 종목들의 월물 교체죠. 상품 선물들의 월물 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물 교체가 이미 끝난 상품들인 상품 선물들, 상품 선물들 중심으로 거래를 이어나가시면 제일 깔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좀 정리를 드렸는데 지금 피하면 되는
그냥 가장 쉬운 방식을 좀 써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언제 피해야 되고 언제 빠져나와야 되고 언제짱은 거래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월물 교체 3일 전부터 당일까지, 예. 그리고 경제지표 중요도 3개짜리 발표 전 30분 전부터 1시간 후까지, 예. 딱 이 정도만 피해 가셔도 웬만한 해외 선물의 리스크는 해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뭐 캡처하시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기억에 바로 네. 넣으시든, 예. 딱 깔끔하게 두 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네, 수익을 내기보다 살아남는 습관을 먼저 그럼요. 길러야 됩니다. 네. 예. 아니 일주일만 매매하실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매매와 함께 이렇게 이어갈 텐데 시장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물 교체는 3일 전에서 당일까지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 지표도 좀 우선순위가 좀 높은 지표 발표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말 잘 주의를 해도 잘 피해가고 또 좋은 시장 안에서 매매하겠어요, 마스터님. 그죠. 일단 이 시장대에는 횡보세 아니면은 강변동세 둘 중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 손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깔끔하게 제대로 빨리 터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심리 싸움에서 어려워지시죠. 예. 그래서 이 포인트들 딱 2개만 피하시면은 해외 선물에서 느끼는 어떤 지루함이라던가 혹은 위험한 느낌, 그 2가지 느낌을 피해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경제지표라는 게 해외 선물은 딱딱딱딱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굉장히 깔끔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제지표들을 딱 보시고 정확하게 피해가는 시간을 정해두시고 주식처럼 데이실 일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칭하셔서 네. 피해만 가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포커스 드립니다. 네, 맞아요. 해외 선물 하면은 또 리스크 관리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 2가지에 대해서 또 주의하실 점을 지켜나가신다면은 그런 리스크도 좀 해결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정말 매매 팁이죠.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도 구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던데 1011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구리가 계속 하락 중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중국 소비 말씀드렸는데 구리 역시나 또 중국 그렇죠.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해설위원이. 오늘 또 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또 네.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뒤에 마스터님께서 뭐 잡아주시겠지만은 제가 볼 땐 구리라는 상품 자체를 제가 뭐 지켜보게 된 지가 지금 한 5년이 넘었어요. 5, 6년이 네. 넘었는데 항상 원해입니다. 예, 뭐 약간 일목균형표의 뭐 네. 시간론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뭐 3번째 책까지 한번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 봤을 때 항상 롱텀으로 움직여요.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네. 반대 포지션을 잡지 마라. 그리고 구리는 네. 섣불리 몰빵하지 마라. 가능 수량 나온다고 몰빵했다가 그 컷이죠. 네. 예, 증거금이 로스컷이요? 전체 자금의 15% 아니 로스컷이 아니라 네네. 캐시콜이라고 그럽니다. 네네네. 예, 캐시콜을 당하는 네. 케이스가 사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품이 그렇군요. 원래 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호주 달러를 비롯한 뭐 중국 지표들 뭐 그리고 중국 지수 뭐 참고할 것들이 더 많지만은 네. 요새는 좀 더 복잡해진 게 중국 자국 내 상품 선물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게 또 스프레드 거래를 또 하는 수요들이 또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층 더 약간 좀 심화된 약간 버전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예, 네. 상품군에 조금 올랐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추세는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예. 한 번 더 한 2.8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생각하고요. 네. 마스터님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네. 하죠. 넘기신 거예요. 네. 아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에 성격 제대로 안 것 같아요. 구리가 더욱더 분석하기
복잡해졌다라는 부분과 함께 한 번 추세가 나오면 무섭게 또 원웨이로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섣불리 여기서 가격대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 빨리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네. 굴이 너무 어려운 아이네요. 네. 이왕 딱 포커스 된 김에 제가 저번에 신세계로 한번 파일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맞아요. 다시 한번 좀 포커스해서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수요 공급 부분의 핵심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수요 비중이 40% 정도로 절대적이고 일단 중국 구리 수요 가격이 영향이 가장 큰 부분, 그리고 LME 런던 금속거래소입니다. 네, LME와 SHFE 그리고 코맥스 그리고 비철금속 재고 증감도 주요 수급 지표, 이 지표들이 발표될 때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부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구리 최대 생산국 부분이 뭐 칠레, 여타, 금속도, 남미 쪽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일단 주로 수요 부분을 중심으로 구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지표들 그리고 LME의 지표들 이 두 가지 지표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신세계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에 포커스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네,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희 에이지 시스템으로 신청하셔가지고 파일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지금 자리 기준으로 가격대를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2.9천선, 2.9천선의 과거 제대로 된 지지세가 있었죠. 아예 상방 매집세 부분을 여기서 다 만들고 물량을 소화하고 일주일 내내 물량을 소화하고 강추세 매수 구간을 쭉 올렸습니다. 그럼 이 매수 구간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치는 세력들 기준에서는 이 2.9천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9천선을 돌파한다. 돌파할 경우에는 물량을 그때 기준으로는 홀딩을 하셔도 됩니다. 홀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다시 재반등해서 9천선에서 재저항을 받는다. 그럼 제대로 하방 추세가 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는 더 강력하게 추가적 물량 매도 물량들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9천선에서 반등을 보인다. 그럼 그땐 빠르게 물량 청산들 나머지 전부 다 들어가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9천선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그럴 때는 위에 지금 보시면은 선들이 굉장히 이번에 매도 들어갈 때 구리는 깔끔하게 매도 매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3.1600 그리고 3.1000 그리고 2.9885 딱 이렇게 세 번 기준으로 해서 깔끔하게 매도 매집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중심으로 매도선 그어 놓으셨다가 천천히 올라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매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리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각 종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또 분석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신 이후에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가 준비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두 분과 함께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만큼 또 또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파악하기도 쉬운 종목을 잘 알아봤는데요. 자, 구리 지금 가격대에서 전후로 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744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천연가스가 크게 보면 조정 이후 상승하려는 것 같은데 매수 관점 어떨까요?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수요일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목요일에는 천연가스 재고 발표가 있었죠. 천연가스 지금 가격대 어떤지 볼까요? 지금 가격대를 보면요. 내추럴가스죠. 1.40%가 눌린 가격대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어떠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천연가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면 크게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줄었기 때문에 사실 옛날 2.6에서 3.6 사이에 한참 움직일 때의 뭐 한 2015년 뭐 말이나 2016년
잠시만요. 차트를 제가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2016년 말이었죠. 말 때 뭐 한참 사실 네. 뭐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네. 그리고 이 폭에 대비해서 보자면은 상당히 일봉의 이 봉의 캔들의 이 길이가 상당히 좀 많이 좁아졌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면 한 3.00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예. 2016년 말이죠. 12월 29일에 최고가가 네. 3.619네요. 네, 그렇죠. 그 고점을 보고 그 선을 고점으로 보고 지금 가격대가 3.023이니까 여기서 네. 3까지 눌려준다면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네. 올해 그리고 상반기 때는 한참 3.00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움직였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3.0을 이제 전후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 네. 예, 3.0을 기준으로 밑에서 조금 더 빠지면 매수. 그리고 뭐 연말이 될수록 사실 수요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될 때가 왔죠. 네, 맞아요. 아니, 문자 잘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런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 지금 시점에 좀 짚어본다면 아주 좋은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00을 기준가로 두고 전후로의 또 포지션 접근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격이 3.00에서 또 좀 더 눌린다면 매수 관점이 더욱더 유리하겠네요. 네, 천연가스 알아봤는데요. 마스터님은 천연가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미 봤습니다. 예. 3.025에서 네. 이미 공격 매수를 방송 시작 전에 아. 매수를 치고 이미 수익 청산을 하고 방송에서 네. 이미 드리고 왔어요. 드리고 와서 네. 이미 저희 신세계를 따라오시는 분들 수익 청산을 깔끔하게 하고 오셨죠. 네. 하고 듣고 계시니까 뭐 관점은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쪽에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 지금 일단은 셰일 생산 감소가 일어났죠. 셰일에 대한 생산은 단순히 오일에 대한 생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셰일 가스 부분이 천연가스에 대한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었다는 거는 셰일에 대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상방 모멘텀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베이커리즈 굴착장 지수 발표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부분 짚어가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신세계 매수 포인트 위주로 오늘은 뿌려드렸어요. 많이. 매도 관점보단 매수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미 저희는 025에서 들어가고 나서 수익 청산을 단기적으로 끝냈습니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아래에 있는 지금 매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신세계 보셔가지고 신세계 드린 매수 포인트대로 네. 깔끔하게 내려오실 때마다 들어가시면 돼요. 예, 장기적 상방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말 장기적 상방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다만 네. 베이커리즈 굴착장 비수가 다시 재상방으로 꺾여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주 체크하는 습관은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 중요 지표도 기준을 두고 또 확인을 하시면서 뭐 모든 전략이나 좋은 것 네. 같아요. 금요일 날 이 사실 시총홍수를 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이나 트레이더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터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시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체크를 하게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전략이 뭐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그런 전략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장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준 지표라든지 봐야 할 그런 배경은 있습니다. 자, 그 가격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기준 지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연가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에너지에 관한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질문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와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네, 두 종목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6713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료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전에 저희 또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난방료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어떤 포인트를 좀 두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좀 포괄적이시죠? 네, 포괄적인 질문인데 네. 당연히 오르죠. 난방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난방유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뭐 난방류를 비롯한 계절적인 영향은 사실 전체 크루드 오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지 꼭 뭘 하나 그 오일 가격 중에 한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사실 가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가스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동시에 수요가 사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네. 사실 난방류만 같이 뽑아서 본다기보다는 드라이빙 시즌 때는 휘발유를 보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뭐 난방류만 겨울이라고 해서 따로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의 요지와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질문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다 있네요. 그럼요. 별로 제가 평소에 네. 생각하지 못했거나 네. 아니면 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걸 하시지 해서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니까 네. 네.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네.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워낙 이 해외 선물 시장이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네. 그 안에 투자자분들도 또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네. 네. 자, 저희 신세계 이런 답답함과 궁금증 있으시면은 바로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차트를 압축해서 연간치를 보시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과거 차트에서 제대로 딱 겨울장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름장이라고 해서 내려가고 이런 원웨이 단순한 논리 방식의 상방 흐름, 하방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 자체가 단순 이슈가 없는 그냥 정말 아무런 이슈가 없는 평행장에서라면은 수요 공급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하지만 지금의 오일 혹은 천연가스, 뭐 가솔린의 상태는 오펙과 미국이라는 거대 세력들이 부딪히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에 해당되고요. 네.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커스를 어디에 두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보셔야 될 부분은 과거에 오일을 크게 무너뜨린 핵심 세력이 셰일과 오펙 간의 특히 사우디였죠. 네, 셰일과 사우디 간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들 간의 수요 공급 생산량 변화들 중심으로 시장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명확한 판단이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표 혹은 뭐 특정 시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들 중에서 핵심 요인이 뭔지만 파악하셔서 그걸 중심으로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게 시장 안에서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벌써 시간이 1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네. 지수가 불을 뿜고 있어요. 네,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요. 5,933.75포인트. 94까지 올라가네요. 자, 지금 저는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분봉으로 다시 한번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탄력을 갑작스럽게 받았을까요? 워낙 개장을 하고 난 후니까요. 지금 시간에는. 네.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 나스닥에서의 그 기준 가격이라고 할까요? 6,000선이 돌파될지 여부도 오늘 그렇죠. 간밤에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네, S&P도 일단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2,493.50포인트인데요. 이전에 그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다가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양 지수 모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지수가 이렇게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이제 딱 1시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나스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대형주보단 소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좀 더 세게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6,000선을 많이들 핵심으로 좀 보실 것 같은데 물론 6,000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6,012선이 사실상
정구점에서 제대로 블로킹을 만들고선 떨어졌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6012선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서 2495선 그리고 2487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뚫지를 못하고 있죠. 네. S&P는 이 라인 두 개를 둘 중 하나를 상방 하방으로 뚫어줘야 제대로 된 추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장엔 아직까지는 매수 매도 관점을 제대로 가져가시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포지션을 분간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다시 굳이 한번 횡보장에서 들어가실 이유는 없죠. 네네. 짧은 구간을 정말 드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제대로 된 추세를 두시고서 한다. 네. 깔끔하게 돌파를 보이고 나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에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만약 종가 장 마감까지 이렇게 이어간다면은 상승세를 안전자산의 저점이 어디서 마무리되는가도 상당히 오늘 중요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 1325.8인데 지금 1320선 이 자리를 지키는가에 대한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가까운 최고가 가격이죠. 2,500선과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6,000선 뭐 가까이 근처에 왔다고 이 가격대에서 섣불리 매도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렇죠. 좀 지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왜냐하면은 이 뭐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또 매도로 섣불리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금일장 일단 나스닥이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매도 네. 관점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S&P도 분명히 횡보장 아니지만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네. 금일 2487 라인에서 지지받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 위주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부분을 관찰하실 경우 매수 관점이 오히려 유리하시지 매도 관점은 굉장히 큰 손실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 자리가 없다라는 게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 주로 넘어가셔서 매도 추세가 만약 나온다. 나온 후에 제대로 매도 매집이 있었던 라인을 관찰하시고 그 라인이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매도를 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신고가를 도전하려는 과정에서 매도를 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S&P, 나스닥, 다우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뭐 지난 고점이라든지 최고 가격대 근처까지 와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대, 이 자리에서 섣불리 매도로 현재 추세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런 매매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지양을 하시고 확연하게 추세가 돌아섰을 때 그때 그 포지션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과 전략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뭐 나스닥은 상승폭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저희 생방송 시간 안에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탄력이 붙네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이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아요. 8600님 보내신 문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에 관심이 있는데 방향성 잡아주시죠?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장 시간 거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 안에는 사실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하고 있는 방송이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침 10시에 절대항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리딩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장 흐름을 잘 놓쳤는데 마스터님 항생도 혹시 보시나요? 네, 항생 보죠. 네, 저희 항생 다 봅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일단 오전장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분들은 다양하세요. 오전장에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후장에 거래하시는 퇴근하시고 나서 거래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는 미리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항생 매매 포인트를 드렸는데 신생의 포인트, 전일장 포인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장 매매 포인트 금일 깔끔하게 수익 포인트가 나온 부분이 항생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2,700, 510입니다. 27,510. 27,510에서 매수 포인트 깔끔하게 드렸고요. 여기서 제대로 50틱 수익 구간을 터진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 나와서 100틱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정확한 단가 다시 한번 더 신세계 오셔가지고 매수 포인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예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큰 흐름상으로 터닝이 나왔죠. 터닝이 나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가야 되느냐 매수를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를 굳이 가지고서 한다면은 27975 라인에서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횡보 관점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선물 이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해외 선물과는 다르게 다른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저녁과 오전과 오후 이렇게 또 갈리는 시간대도 있고 좀 있어요. 그런 게.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점심시간이죠. 네, 맞아요. 네, 13시부터 14시까지 네네. 1시간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사실 1부, 2부 나뉘는 뭐 이런 뷔페 같아요. 네. 뷔페 1부, 2부 시간처럼 이렇게 나뉘어서. 배고프신가요? 네. 오전과 오후. 예, 이렇게. 오전, 오후 사실 트렌드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면서 움직이는 때가 많았는데 요새는 사실 조금 그 흐름을 좀 같이 이어가는 편이긴 한데 여튼 항상 좀 중국 그 지수들은 좀 주목을 하실 게 오전장, 오후장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후장 시작할 때 추세를 만들면은 그 추세를 장 마감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들도 한번 열어보시고 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습득해 가시는 것도 네. 예, 거래. 네. 네, 항생 같은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지수 종목들에 대비해서 시스템 거래 비중이 미국장 대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 거래 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차트 중심의 거래가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정직하게 움직인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정직하다기보다는 가치 투자보다는 비중이 조금 더 차트성 비중이 높다, 기술적 비중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저항이 조금 확실한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런 기술적 분석 때문에 정직하다라고 또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은데,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시세에 맞게 또 단타 전략이 유효한 부분도 있네요, 시장에 맞춰서. 자, 항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또 에지 시스템 마스터가 지금 이 시각에 또 말씀을 또 전달을 해드렸고, 거래량이 활발한 오전장에도 저희 서울경제TV 안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두 부분 모두 잘 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6,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6,000선이 돌파를 했고 6,002선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6,000선을 지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스닥 오늘 상당히 강한데요. 네. 6,000선이 오늘 이전에 또 기록했던 날이 있었나요? 지금 최고치죠, 이게? 아니, 네네. 뭐, 네. 있죠. 있었어요? 네네. 최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근에는 거의, 그쵸. 여기서 시도만 지금, 했었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 이제 정고점 돌파가 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바꿔서 생각하실 거는, 지수들이 만기 날 방향성을 크게 잡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만기 영향도 있다라는 점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게 사실 뭐 시장의 모멘텀은 아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확신이 있어 들어오는 물량은 아니고 앞서 마스터님 말씀대로 약간 단기적인 목적을 오늘 데일리 거래의 목적을 갖고 들어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조금 한번 중요한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을 간단히 관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금일 보시면은 5960.75 75 부근에서 아예 대놓고 블로킹 매집세가 있었습니다. 대놓고 블로킹 매집세가 있은 후에 제대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를 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000선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0선보다는 지금 6,012선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물 기준으로 지금 6,012선 기준에서 과거 매도 블로킹 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아래에서 매집했던 세력들과 과거에 매도했던 세력들 간의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기는지 부분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추세, 내일 다음 주 추세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부분 좀 포커스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마무리 짓기 직전에 6,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저희가 이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뭐
중요한 가격대는 6012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문자 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821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마스터님 매집 구간이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매집 구간 찾는 비법이 궁금합니다라고. 매집 구간 찾는 비법은 저희가 매매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신세계 프로젝트와 함께 이제 강연회를 주로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더 교육을 드릴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좀 포커스 두시거나 아니면 지금 신세계 외에 지금 서울경제TV 안에 온라인 방송이 있죠. 그쪽에서 정회원 신청을 통해서 가입을 하셔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 달 동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부분 포커스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매집 구간 이런 세력을 찾는 그런 비법들,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내용. 그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스터디하시는 저희가 USB 같은 것도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USB 같은 것도 만들어 드렸으니까 집중적으로 스터디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고 또 많은 방대한 내용이 있는 만큼 더욱더 집중적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양한 종목에서 정말 많은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더욱더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과 시장 분석 도와드린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정말 알차게 2시간 동안 시장 분석과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알차게 꾸며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